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 오늘은 참자유청년단 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을 하려면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부터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원생 신분이라서 오늘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집회를 나오기 위해서 제가 어제 오늘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폰을 꺼놓고 제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한 9시경쯤에 제가 이제 핸드폰을 다시 켰는데 부재중 통화가 수없이 많이 와 있고 문자나 카톡이 엄청 많이 와 있고 이거 어떡하냐면 저에게 다들 따졌습니다. 다들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대통령님 구속영장이 다시 재발부되었더라고요. 뭐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재발부될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어차피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 언제까지 가다가 망떨어지로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화나거나 슬프거나 하진 않습니다. 도끼 올라가지고 떨어지는 모습 꼭 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러고 이제 9시쯤에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10시쯤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어떤 커플이 되게 시시덕대면서 박근혜 구속됐다고 너무 좋다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히히덕거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구속영장 발부된 것 때문에 슬프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면 재임 기간 내내 청년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제 한 번 바쳤던 대통령이 그 대통령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 손으로 비수를 꽂고 있는 그 꼬라지가 너무 역겹지만 불쌍하고 대통령님도 불쌍해서 제가 고개 푹 숙이고 창문에 고개 막고 약간 숨죽여서 좀 울었는데 사람들이 아마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대통령님이 석방되셨다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지. 그들은 아마 다시 정의는 죽었다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재판에도 그들은 증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계속 깜빵에 있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심지어 사형당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 길거리 가는 사람 중에서도 이 태극기 행렬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박근혜라는 이름을 다크네라는 이름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특히 청년들은 모릅니다. 박근혜 재임 기간 동안 내내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부르짖었지만 문재인 재임 이후 단 한 번도 청년 취업 청년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기업 살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 앞장서고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동안 대한민국이 블룸버그 혁신지수 4년 연속 1위를 석권하고 전 세계적인 세계 불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문재인 정권은 기업 대상으로 전기세를 올린다 그러는데 무려 수십 %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미 기업하기 힘든 대한민국 기업들이 속속 떠나면 그 부담 그 원전 없애고 그 떼안는 세금 전부 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 분하고 역겹고 진짜 그 사람들 멱살이라도 잡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시키지 못하면 저희까지 죽습니다. 사실 그 사실이 너무 분합니다. 왜 저들 때문에 저희까지 추락해야 하는지 몰락해야 하는지 깔아앉고 있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를 세월호를 들이밀며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떠한 국민들도 청진해운에게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국민들도 세월호 그
수천억 세금을 자기들이 낭비, 그 사람들 이름으로, 그 사람들 K값으로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문재인이 세월호 사건 이전에 청진해운의 수천억 빚을 탕납시켜준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악덕이야, 악덕. 만약 그때 문재인이 그 빚을 탕납해 주지 않았다면 청진해운은 파산했을 것이고 그 안타까운 학생들은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뒷수습을 하지 못한 해경들을, 그 해경들이 없어졌던 박근혜 정권 말기에 없어졌던 것을 문재인 정권이 부활시킨 것을 그 누구 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에 나온 주 5당이 전부 다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었고 그들이 전부 하나같이 해경 부활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책임의 일선에 서야 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책임을 지는 척만 했다가 이제 와서 부활을 하고 그 자들이 다시 제자리에서 권력을 행하고 그 자리를 누리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도 따지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어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손자 손녀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그 자식 손자 손녀 여러분들이 빨갱이로 키웠습니까? 그렇게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고 싶은데 전부 다 전적으로 쓰레기 언론에게 그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미애가 전 국민들의 토지를 국가로 환납해야 된다고,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했더니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청년들마저도 저 새끼 빨갱이 아니냐면서, 저 새끼 공산주의자 아니냐면서 따졌습니다. 그 기사가 올라온 지 오후 4시경이었는데 2시간 반 후인 6시 반 후에 지대에 뭐 이상한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내용은 그대로고 기사 제목만 바꿨습니다. 전 기사가. 그렇게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국민들을 속여서 자기들 이권 노리는 게 더불어민주당인 것을 그 지지자들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언론들의 그 국회의원들에게 속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분, 우리가 끝까지 따져서 우리가 끝까지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로 짧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행동을 믿지. 제가 조원진 의원님을 지지하는 이유는 조원진 의원님이 주목을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말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전면적으로 앞서시는 그 모습이 흡사 개선 장군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식에 들어서시고 이토록 기운 없으신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저도 슬프고 여러분들도 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원진 의원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따졌습니다. 왜 태극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냐고, 태극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냐고, 왜 이렇게 끌려다니냐고. 근데 저는 지금 조원진 의원님과 지도부가 흡사 간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항쟁이 있었지만 결국 항쟁의 대명사로 대대손손 기억에 남는 것은 간디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불의의 탄압해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피 하나 흘리긴 했지만, 피 많이 흘리긴 했지만, 우리가 유혈투쟁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피를 흘렸지만 우리가 지금도 유혈투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맞받아서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태극기 물결은 간디의 정신과 3.1운동의 행동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자녀분들, 손자, 손녀 그리고 길 가는 분들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분들이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 3번만 연호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하면 대통령 외쳐주시면 됩니다. 박근혜!